9강에서는 우리가 8강에서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이제 외부 효과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잖아요. 이걸 해결하는 거야. 자, 해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가 정부가 직접 규제. 이제 정부가 외부 효과니까 시장 실패 일어났죠? 그러면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직접 규제하는 거. 두 번째는 간접 규제인데 시장 유인. 그러니까 시장으로 꼬시는 거야. 시장 외부에서 일어났으니까 시장 안으로 꼬시는 거.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제 천천히 저하고 들어가 보죠. 자, 이제 직접 규제에 들어갑니다. 직접 규제는 핵심이 뭐냐면 어떤 말이 중요하냐면 금지시키는 거야. 야, 하지 마. 내부 불경제 같은 거죠. 그러니까 금지시키는 거야. 금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더 사회적 비용 수준으로,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자동차인데 이거를 1,500만 원이 들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배출을 금지시키니까 시설을 설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금지. 아니, 이런 거. 이게 첫 번째 이제 직접 규제의 대표적인 방법이죠. 두 번째는 허용 기준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기준치를 준다. 만약에 어기면 벌금 부과하죠. 근데 뭐 이것도 기준치를 다 테스트하고 해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직접 규제는 첫 번째가 금지시키는 거고 딱 지정하든가 금지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허용 기준치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준다라는 거죠.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돼. 이건 좀 더 완화된 거죠. 자, 세 번째가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치해 그런 걸 공고하거나 설치하도록 하는 거가 대표적으로 이제 처방이죠. 이렇게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직접 규제라는 거예요. 직접 규제. 쉽죠? 간접 규제는 시장으로 꼬시는 거야. 이 간접 규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외부 경제는 사회적 한계 편익이 사적 한계 편익보다 크죠. 그래서 과소하게 거래량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요? 보조금 준다고. 보조금. 이거 배웠잖아요. 여기 시장으로 꼬신다라는 건 이거를 내부화라 그래요. 내부화. 그러니까 대가 지불 혹은 보상을 받은 대가를 지불하게 만든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할 때와 똑같이 이걸 내부화가 이제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외부 경제든 외부 불경제든 이 피구세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조금 주는 거, 조세 부과하는 걸 합해서 피구세라 그러는데 여기 텍스를 썼기 때문에 피구세 이러면 조세만 해당된다. 물론 엄밀하게는 여기처럼 피구 보조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피구세 이러면 그 안에는 국가 개입해서 외부 경제면 보조금 주고 외부 불경제면 세금 때리고 이제 교정세를 때리고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용 지불하게 만드는 내부화한다라는 건 비용 지불하게 만든다. 외부 불경제는 조세 부과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한계 비용이 사적 한계 비용보다 크죠. 그래서 과잉 생산이 이루어져요. 그럴 때 조세 부과. 그걸 이제 피구세라고 하죠. 이걸 교정세입니다.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과잉 생산하는 거. 뭐 공예세 매기고 이런 건 대표적인 거죠. 이렇게 조세를 부과해서 비용을 부담시키면 사회가 부담해야 될 걸 개인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사적 한계 비용 곡선은 높아지죠. 올라간다라는 건 비용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산량, 오염 배출이 줄어들겠지.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자동차 생산을 줄일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굳이 뭐 살짝 이해만 해두시면 되는 거고, 얘는 이미 배웠는데 그 말을 우리가 피구는 사람 이름이에요. 뭐 후생경제 공부할 때는 꼭 나오는 분인데 이 하여튼 피구세라고 한다. 여기는 보조금도 포함한다. 요 정도 여러분만 가볍게 외웠던 거. 그러니까 첫 번째 간접 규제 방식은 보조금을 주든가 세금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외부 효과 8강 이론편에서 이미 배웠죠. 그걸 이제 이름을 살짝 더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 외에는 없어. 이게 이제 시장 유인의 첫 번째 방법이고 간접적 규제에서 두 번째 방법은 시장을 만들어주는 거야. 아예 개설. 원래 이 시장에서는 가격 원리대로 가잖아요. 대가 지불하고 비효용이면 보상받고 이게 이제 가격 원리인데 외부 경제면 가격 원리가 적용 안 되잖아요. 주고받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외부 불경제인다. 그러니까 비효용이 발생한다. 근데 보상이 없어요. 이게 외부 불경제잖아.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얘를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오염 배출권 시장 개설해 주는 거야. 그래서 오염 배출권을 살 수 있는 거야. 돈을 주고. 사갖고 내가 더 공해를 많이 배출할 수 있게. 아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오염 배출을 줄였으면 그걸 그 시장에다 파는 거야.
자, 요런 거. 또 하나는 이제 과수원 양봉업자는 외부 경제잖아요. 그럴 때도 시장 개설을 해주면 서로, 그러니까 외부 불경제든 외부 경제든 요점이 이거예요. 요 2번에서는 시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서로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다. 그래서 적정량을 조절할 것이다. 첫 번째는 정부가 세금이나 보조금을 주는 거고, 피구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을 만들어 주는 거야. 자, 세 번째 방법은 코즈 정리라는 거예요. 이 이제 코즈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만들어낸 건데요. 코즈 정리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이 코즈 정리는 여러분, 정부의 개입이 없어요. 개입 없어. 그러니까 앞에, 물론 직접 규제는 무조건 정부 개입이 있는 거죠. 간접 규제에서 세금 매기고 보조금 주는 거, 시장 개설해 주는 거, 이거 전부 다 정부가 개입을 한 거예요. 그건 이해되시죠? 근데 또 하나의 해결 방법은, 시장 유인을 통한 해결 방법은 정부 개입 없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코즈 정리라는 거야. 어떻게? 소유권, 다른 말로 재산권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공장이 있고 여기가 강이에요. 여기에 이제 어부들이 있어. 그러면 이 강이 어부의 재산권입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면 공장은 와서 협상을 할 거란 말이에요. 협상. 야, 얼마 낼 테니 나 얼마 폐수 방류하게 해줘.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납득이 되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자, 그러니까 코주 정리의 가장 중요한 말은, 야, 재산권을 설정해. 소유권을 설정해줘. 그러면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와서, 법적 권리라는 게 바로 요거예요. 이걸 설정하게 되면 자발적 협상이 이루어져. 정부 개입 없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호 협상에 의해서 내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시장 안으로 둘 사이에 거래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코즈 정리의 아주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코즈 정리는 외부 효과를 해결하긴 하는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정부 개입 없이 자발적 협상을 해서 해결하는 거야. 어떻게? 재산권, 소유권,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거야. 요 강의 소유권이 누구냐? 요런 거 하면, 근데 이건 언제 효과적이냐면, 내용이 단순하고 가해자, 피해자가 아주 적을 때, 예를 들어서 어부가 여기가 한 1,000만 명이야. 이러면 이 협상을 어떻게 하겠어? 이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부가 한 100명, 이 공장은 이제 한 군데, 이렇게 단순하고 뻔해. 폐수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아주 명확할 때, 이 내용이 단순하다는 건 피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부가 원래는 한 달에 한 100마리 잡았는데 80마리밖에 못 잡았다. 그럼 20마리 손해 났다. 20마리 어치 보상해라. 이렇게 계산이 딱 떨어질 때는 효과적이에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협상 비용이 작아야 돼. 호주는 재산권 설정에 의해서 협상을 통해 해결하라 했잖아요. 협상 비용이 크면 효과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요게 예를 들어서 서울시하고 뭐 이렇게 한다. 인구가 1,000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관계자 수가 많아. 그럼 내용도 복잡해.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해관계 수가 많으면 일일이 협상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이 피해 측정, 즉 외부성, 즉 외부 효과 측정이 확실해질 수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아까 물고기처럼 애매모호하면 안 돼. 그리고 여기는 당사자 모호성이라는 게, 누가 과연 거기 업가 중에서 물고기 안 잡고 수영하려는 사람도 있거든. 그럼 그런 사람은 얼마의 피해가 있다고? 이거 정말 누구는 당사자가 될 수 있고 협상에, 누구는 당사자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면 협상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없다라는 느낌,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외부 효과를 내부화, 즉 해결하기 위해서 교정적 조세나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의미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피구세,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